안녕하십니까. 이지스 자산운용의 신영찬입니다. 이번 8월과 9월 제가 글로벌 리츠 월간 시황을 담당하게 돼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월간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월간 수익률이 전 지역에서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달 수익률 탑 1 같은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1등이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지역이 마이너스 3.32%로 그나마 가장 덜 하락한 모습 나타났었고요. 미국에서는 월간 수익률 기준 개인형 창고 섹터가 1.74%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도이치 유로샵이라는 이제 독일의 리테일 리츠가 15.4%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 나타났고요. 이달의 차트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미국 업종 주간 풋트래픽 추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딱 보이시겠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난 2년간 익숙해져 있는 팬데믹 당시 소비 습관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랜 락다운과 영업 정지로 인해서 레스토랑 방문자는 팬데믹 이전 대비 약 13.5%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대면 접촉을 줄일 수 있는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 팬데믹 이전 대비 더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로서리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에 식품군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던 달러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 3%와 19% 늘어난 반면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도 락다운과 영업정지가 같이 겹치면서 5% 정도 팬데믹 이전 대비 방문자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곳은 호텔 쪽이었는데요. 숙박업종은 가격과 관련 없이 모두 15% 이상 방문자가 줄어드는 가장 안 좋은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리오프닝과 함께 눌려있던 수요가 계속 회복이 되고 있고 관련 섹터가 상반기 강세를 보인 적도 있고 최근 이제 발표했었던 2분기까지의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비 트렌드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월간 이제 글로벌 국가별로 시황 말씀드리면은 월간 글로벌 리츠는 전 지역에서 하락 마감했고 증시 대비해서도 더 언더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 초중반 미국에서 발표했던 7월 C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거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좀 상승했던 리츠는 월 후반으로 갈수록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한 유로존의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가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미에서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가 확실하게 잡혔다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한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유럽에서도 글로벌 긴축 정책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는 한편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을 필두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지역 중에도 북미, 아시아, 유럽 중 주요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한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계속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자산의 펀더멘탈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싱가포르 그리고 코로나 관련 규제의 추가 완화를 발표했던 홍콩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 대비 더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츠 하위 섹터 관련 미국 위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7월까지 펀더멘탈 회복과 견조한 2분기 실적 그리고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를 기대를 하면서 상승했었던 미국 리츠가 8월에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큰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월 초 7월 CPI가 8.5% 나오면서 전월 및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요. 이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출발했던 리츠는 월 후반 연준 위원들이 긴축 정책에 대해 연이어 매파적인 태도를 이어가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견조한 실적과 성장 전망을 제시했던 개인형 창고 섹터를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는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고요. 펀더멘탈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오피스가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월간 리츠 뉴스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미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주요 선진국 위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쪽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헬스케어 리츠들의 실적 발표 결과 요양원 자산의 경우에는 임대율 상승에 따른 매출액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면서 순임대 수익, NOI라고 부르는 순임대 수익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더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문 간호시설이라고 불리는 SNF라는 섹터도 있는데 이 섹터의 6월 임대율은 77.3%로 팬데믹 이전 수준인 86.6% 대비 아직 회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9bps 0.09% 낮아지면서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통신타워인데요.
통신타워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5G 중대역 주파수인 2.5GHz에 대한 경매 수익금이 4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당초 예상치였던 3억 달러를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T-모바일이 가장 큰 규모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전히 5G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좀 강하게 유효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인형 창고인데요. 개인형 창고 섹터는 올해 2분기 사용자 이탈률이 조금 상승하면서 임대율이 작년 동기 대비 0.8% 하락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이제 진입한 사용자들의 임대료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 자릿수의 동일점포 임대료 상승을 누리고 있고요. 리서치 기관에서는 예상보다 견조한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연간 동일점포 순임대수익 상승률이 17%를 다 초과할 것으로 좀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임차인들의 부담이 좀 더 커지고 있고 이제는 집을 좀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개인형 창고를 쓰는 것에 대한 이점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더 우려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분기 실적에서 예상대로 좋은 모습 나타났고요. 최근 수년 동안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오던 구글과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연이어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의 가격 결정력이 더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이에 더해서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 밀집지인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1%를 하회하는 등 미국과 유럽 주요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임차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가격이나 마진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이제 공매도 전문 투자자인 짐 차노스라는 투자자가 과도한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매도 심리가 커진 점 등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월간 주가도 큰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넬리스 섹터에서는 영화관과 스키 리조트 등 경험 자산 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는 EPR 프로퍼티스의 매출 18%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임차인 시네월드가 임대 구조와 임대료, 부채 등을 다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EPR 같은 경우에는 시네월드와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여전히 모든 임대료 지불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좀 발표를 바로 빨리 했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섹터인데요. 미국 주택 임대료는 최근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리서치 기관인 yardimetrics에 따르면 7월 아파트 임대료는 $10 정도 상승한 1,717달러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로 12.6%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일 최고점이었던 지난 2월의 15.2% 대비해서는 낮아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좀 상승세가 계속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조금씩 우려가 되고 있고요. 단독주택도 $7 정도 상승한 평균 임대료 2,092달러를 기록하면서 연간으로는 11.2%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전년 대비 임대료가 20% 크게 상승한 이제 올랜도가 위치한 플로리다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임대료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이제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법안이 11월 찬반 투표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런 높은 임대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오렌지 카운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규제 법안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리테일의 경우에는 금번 반기 실적 발표에서 스트립 섹터라고 불리는 이제 스트립 섹터 내 모든 리츠 회사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22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일 면적의 NOI의 성장 외에도 임대율과 이제 다시 계약을 할 때 나타나는 릴리싱 스프레드가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자산 순매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성장 전략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리테일 회사인 유니바일 로담코라는 회사는 캘리포니아의 쇼핑몰 자산을 총 2억 6,300만 달러에 매각했는데 이 자산의 캡레이트는 6% 초반 그리고 21년 평가 가치 대비해서는 10%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A-급 쇼핑몰의 거래 좀 밸류에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이번에 좀 하나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호텔은 이제 페블브룩이라는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호텔 스페로 자산을 총 7,100만 달러에 매각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각가는 19년 에비타 기준 9배 그리고 NOI 기준 9.8%의 높은 캡레이트를 기록하면서 해당 자산의 예상 밸류에이션 대비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타 도시 대비 회복이 계속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래 사례로 보이고요.
오피스는 KPMG라는 이제 글로벌 회사가 브룩필드와 뉴욕 허드슨 야드에 위치한 오피스 약 12,600평의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KPMG는 향후 2025년까지 본사를 해당 빌딩으로 이동할 계획이고, 이번 결정으로 KPMG의 오피스 임차 면적은 약 40% 정도 감소하면서 현재 좀 회사들도 다운사이징을 이어가고 있고 재택근무가 늘어나 있는 현재 시황이 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요 선진국 위주로 월간 리츠 뉴스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캐나다 먼저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7.6%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 6월 수치였던 8.1%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축소된 거고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상승폭 축소에 가장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7월 실업률은 4.9%로 낮았지만 일자리는 월간 약 3만 개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평균 임금이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5.4% 정도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영국 쪽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국 기숙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맨체스터, 브리스톨, 그리고 글라스고 등 몇몇 영국 대학교에서 9월 시작되는 새 학기에 신입생이 사용할 대학교 기숙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기숙사 부족 현상의 이유로 대학교의 신입생 숫자와 기숙사 지원자 수도 다 늘어난 반면에 최근 학교 주변 임대주택을 구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이유를 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기숙사 리츠 이쪽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국 오피스인데요. 이제 Advanced Workplace Associates라는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인해서 현재 사무실 출근은 일주일에 평균 1.5일에 불과하고 오피스 사용률은 29%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중심부에 위치한 오피스 출퇴근 감소 영향으로 2020년 3월 이후 런던에서 레스토랑이나 펍의 운영 면허가 약 14% 정도 사라졌고, 이는 주거 지역의 5%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피스 리츠인 더웬트 런던은 상반기 신규 임차 활동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늘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순흡수율이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임대 규모 증가로 전체 임대 수익과 동일 점포 임대 수익은 전년 말 대비 각각 8.2%와 2.5%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A급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럽 이제 본토로 넘어가서 유럽 물류 먼저 말씀드리면, CBRE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유럽 물류 부동산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지만 여전히 과수요가 나타나면서 유럽 상위 10개 국가의 평균 공실률은 처음으로 2.5%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스웨덴에서 신규 공급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임대료 인상률은 0.5%로 제한되어 왔었지만 근본 규제 완화 이후에 연식 15년 미만 그리고 신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3% 이상 인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리츠들에게도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고 보다 공급도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아시아 쪽 말씀드릴 텐데요. 아태 지역 오피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도 CBRE에 따르면 22개 아태 지역의 22년 하반기 오피스 임대료 관련해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홍콩 그리고 일본이 부진한 반면 싱가포르랑 서울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광저우가 3% 정도 임대료 하락이 예상되고 홍콩과 도쿄도 각각 2.5%와 3.1%의 임대료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되게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임대료 상승 8.3%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이제 전체 22개 지역 중에 2위를 차지했고 1위는 14.8%의 상승폭이 예상되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리테일 관련해서 7월 호주 리테일 회전율이 1.3% 증가해서 3개월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8개 도시 중에 5개에서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고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이 각각 2.2% 그리고 1.5% 하락해서 2020년 8월 이후 이제 처음으로 주택가격이 계속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하락 속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의 급격한 하락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투자에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됐고요. 싱가포르 리테일 관련 시장 리서치에 따르면 싱가포르 리테일이 회복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쇼핑몰인 비보시티의 이번 2분기 임차인 판매액은 팬데믹 이전 대비 오히려 19% 늘어난 상황이고요.
창의 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도 이번 6월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에 절반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이제 정부의 연말 목표치를 이미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입국자의 증가는 향후 리테일과 호텔 리츠 이익 상승에 좀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싱가포르의 평균 임금은 향후 5년간 5.9% 연으로 한 연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 전망이 2.4%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리테일 소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콩 리츠 관련해서는 홍콩 리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링크 리츠와 이제 USU 리츠 그리고 SF 리츠가 공동으로 홍콩 리츠 협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협회에서는 홍콩 증시 내 신규 리츠 상장을 독려하고 금융기관들의 깊이 있는 리츠 분석을 요구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더 넓힐 계획이고요. 또한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매매를 리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홍콩 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호텔은 7월에 여름 시즌을 맞아서 레저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개 호텔 리츠 모두 ADR과 레브파가 전월 대비 크게 상승했고, 호텔 운영 실적은 팬데믹 이전 대비 마이너스 35%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더 빠른 회복세,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나타나고 있고요. 인빈서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도 오큐펀시가 52%를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후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 오피스 관련해서 서울 오피스의 공실률이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임대료 상승은 6%인데 원래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던 일정 기간의 렌트 프리가 축소되는 것까지 반영하면 더 높은 NOI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8월 월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는 이제 9월 월간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